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산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은 일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이시죠? 일산에 들어가면 망하고 다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고 분당 이런 데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서울이나 분당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적어도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산은요, 1억만 있어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당연히 서울 쪽에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서울이라고 다 좋은 데는 아니거든요. 일산보다 교통이 더 불편한 데도 있고요. 더 인프라가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일산은 지금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일산은 정말 저평가돼 있거든요. 일기신도시가 90년도에 발표가 나고 92년 3년도 이때부터 분당과 일산이 입주가 시작됐어요. 그랬을 때 분양가도 비슷하고 2007년 8년도까지도 일산하고 분당은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간 거 아시죠? 그런데 일산이 무너진 게 일산은 지금까지 베드타운이었어요. 분당은요 2011년도에 강남까지가 신분당선이 2011년도에 개통됐어요. 개통되고 나서도 바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13년, 14년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야 정말 강남하고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 가깝고 이제 정말 강남권이라는 걸 인정이 되면서 분당은 그야말로 강남권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신도시에 판교가 들어갔을 때 분당에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왜? 분당에도 지금 집이 이렇게 많은데 가운데 더 좋은 위치에 판교가 들어가면 분당은 망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분당이 판교에 후광을 입었어요. 판교에는 신분당선이 되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강남 쪽에서 못 사시는 분들이 분당으로 들어갔거든요. 판교 쪽에서 못 사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프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분당은 똑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이후부터 이미 분당은 강남권이 된 거고요. 일산은 이제 강남권이 되기 위해서 눈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일산은 그러는데 지금 일산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릴 때 가자,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정말 저기는 저주받은 지역이야. 이랬을 때 거기가 비로소 나중에 가장 후광이 있는 거는 아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마포가 이렇게까지 어, 성수동 이런 데가 이렇게까지 서울에서 꽝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저도 한남동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90년도에 한남동에 살 때는 마포 쪽 안 쳐다봤어요. 공덕이나 뭐 성수동. 그런데 거기가 좋아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변신도 했지만은 90년도만 해도 서울의 노선이 4개 노선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지주 근접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강남 가려고 해도 굉장히 멀었어요. 노원구 쪽에서 강남 가면 지금 일산에서 가는 것보다 더 멀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9개 노선이에요. 뭐든지 지주 근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모든 집값들, 특히 마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성수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마포 쪽에서 너무 지겨워서 일산 쪽으로 많이 오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일산에서 마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산이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24년 12월 28일 날 GTX A 노선이 서울역까지 개통이 돼요. 개통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탄이 수서까지 GTX가 개통이 됐는데 효과가 없다고. 당연히 효과가 없죠. 왜요? 이미 수서로 동탄은 SRT가 수서까지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개 노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크게 GTX를 꼭 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산은 지금까지도 서울역을 이용하려면 경의선을 타도 1시간이에요. M버스를 따도 1시간 이상인 거고 3호선을 타도 대곡에서 갈아타서 서울역까지 가려면은 기본 다 1시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내 자가용으로 가면 서울역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 거는 1시간에서 막힐 때는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GTX가 서울역까지 12월 28일 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그걸 이용을 하면 GTX에서 타면은 10분이고요. 대곡역에서 갈아탄다 그래도 20분이에요. 그러면 서울역까지 가게 되면 서울역에서는 1호선, 4호선 그리고 일단 서울역에 도착하면 노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GTX가 동탄에서 다니는 거 SRT는 거기는 두 개 노선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이 되지만 이거는 6분의 한 대로 일반의 지금 3호선 가는 전철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교통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일단 일산 사는 사람들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늘 교통의 지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사세요. 경의선이 지금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침에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서해선이 지금 개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5분에 한 대씩 있고 대곡역에서 출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산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이용을 안 하기도 해요. 왜? 일산역에서 출발하는 거는 오전에 30분에 한 대씩인가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은 GTX는 달라요. GTX는 6분에 한 대거든요. 그리고 2028년도에 삼성역까지 개통이 돼요. 그러면 강남하고 정말 20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일산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산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또 이사가서 잘 못 살아요. 집값 때문에요? 아니요. 정말 평지에 살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호수공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게 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일산은 다 평지예요. 평지에다가 학군, 일산의 학군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병원, 종합병원이 5개가 있어요. 동대병원, 암센터, 차병원, 일산병원, 백병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도시에 분당도 이렇게 종합병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일산은 직주 근처 강남하고만 서울 쪽으로 나가는 이 노선만 되면은 이 안에서 살아도 웬만한 데보다는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까지도 가깝거든요. 김포공항도 가깝고 또 하나는 지금 일산은 여기 테크노밸리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구역 여러 가지로 지금 확장될 일. 거기가 근데 중요한 거는 보상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면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에게도 그래요. 투자한다고 들어갔을 때 선점을 해서 들어가든지 10년, 20년을 기다릴 생각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보상이라도 끝난 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릉, 상기, 신도시가 들어올 건데 일산은 그러면 엄청나게 창릉, 신기, 삼도시가 만약에 정말 예상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면은 일산은 더 좋아져요. 왜? 중간 지점에서 서울과 가운데 있으면서 판교처럼 거기에 이어질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아직 보상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창릉, 상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쯤이면은 일산은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아마 들어서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릉, 상기, 신도시는 저는 손님들에게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래요. 2기 신도시가 지금 운정 3지구도 아직 분양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검당도 이제 지금 입주하고 이제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2기 신도시가요. 그런데 3기 신도시 되면은 좋죠.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손님들에게는 그거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집을 사서
하면서 옮겨가라 그래요. 그리고 일산에서 살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집값이 이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일산에 대해서 살아보지 않으시고 또 안하는 이렇게 일산의 역사를 잘 모르시고 일산에 호재가 있다고는 하는데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항상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들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산은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하다못해 일산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일산에서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투자는 두 번째 치고라도 일산에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만 있으면 일산은 정말 천지개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만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요. 한번 쭉 일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20년째 일산을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일산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일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송도 그리고 뭐 아산 뭐 여러 군데 서울에도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 남의 기동량을 들으면 안 돼요. 직접 인장을 다녀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맣게라도 투자를 해보시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어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저도 제가 일산은 손바닥 안에 다 있거든요. 이 손에 지도가 서구, 동구, 덕양구 다 있어요. 말만 하면은 입에서 저는 다 나와요. 하지만 서울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임장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말씀을 이것도 제 말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일산에서 20년을 하고 또 일산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산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뛰고 그리고 저는 중개만 한 게 아니고 저도 투자하고 정말 저에게는 투자자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GTX 개통이 12월 28일 날 개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우리 오늘 또 오시는 분도 상담하러 지금 오시는 분들이 두 가지로 오히려 일산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산에 사시는 분보다 서울 쪽에서 가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일산에서 집 팔고 가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제가 MF 케어 독서를 하는데 오늘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작게 내딛고 한 걸음씩 점점 더 크게 생각하면서 정상을 향해 오르라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트럼프에 대해서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매스컴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좀 협박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냥 무모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멘토 선생님, 아이스가 선생님께 그 계열이 트럼프 계열, 그랜트 카논, 그 다음에 뭐 로버트 키요사키 이런 분들의 이제 계열인데 자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게 되고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읽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꼭 한 나라의 대통령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분이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미 자녀한테도 술 담배 마약 타투를 하지 말라고 정말
저는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실 분이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거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얼마나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세계의 정상에 쓰시는 분은 아무나 될 수가 없구나. 저는 그 정도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지만 제가 요즘에 특히 저의 그 멘토 선생님 아이스간 선생님에 대해서,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정말 하면 할수록 존경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어, 저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크게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야말로 요만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늘 생각을 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부동산 20년 하면 항상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개 스스로보다도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정확한 생각을,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사러 오시는 분들은 최고의 물건을 사드리려고 하는 거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낮은 지역으로 가면 못 팔게 하고, 항상, 왜냐면은 이게 한번 제가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동산을 하지만은 항상 저를 만난 거는 최고로 만났다고 자긍심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를 놓치면은 부자의 대열로 갈 수 있는데, 음, 그걸 놓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러고 살아왔는데, 제가 아이스가운 선생님하고 지금 수업을 받으면 받을수록, 야, 정말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정말 그분의 거를 뭐든지, 진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켈리체가 그때 노부티 기요사키에 와가지고 해준 말이, 씹어 먹으려고 했다고. 자기의 멘토 선생님 거를 자기는 씹어 먹는다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그래, 씹어 먹는 거 좋지, 그냥 그때는 이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아이스강 선생 대표님하고 지금 일대일 코칭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뭔가 하면서 저를 드러내면서, 아, 진짜 아이스강 대표님 거를 다 씹어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 뭐 거래 기술도 제가 잠깐 읽어보고 이랬지만은, 그때 그 느낌보다는 지금 이분의 정말 이 과거부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왔던 거를 생각하고, 이분의 생각을 제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아이스강 대표님이 그동안에 계속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이 작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큰 건데 왜 저렇게 큰 거를 자꾸 심어주려고만 하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제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고, 저의 뇌가 이제 조금 이렇게 꿈틀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가 내 옆에 있느냐가 정말 많은 거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2024년도가 저에게 정말 그 또 한 번 저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해였다고 말을 할 수 있겠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좀 더 내가 타인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제가 뭐 부동산의 만큼은 웬만한 뭐 대학 교수 정도는 제가 이론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지만은, 실무 쪽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저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겠구나.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아이스간 선생님, 그 대표님의 정말 그 지금 콜드콜로 해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미 그 만난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제가 상담을 해줬더니 고맙다고 고추 직접 키웠다고 고추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사우나를 한 번씩 가거든요. 사우나에 가면은 거기에는 여자분들이 사우나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동산 거기 앉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일산에 집 가지고 있으시는 거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5년만 기다려 봐라. 그리고 나서도 정말 저주스럽다 생각을 하면 그때는 마음대로 움직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직접 제가 전에 여기 주엽동 문천말 18단지 단지 내 문천 코리아랜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재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전에는 다른 부동산에서 썼는데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직접 재계약서를 쓰러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왜 콜드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러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동산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으라고 했을 때 그냥 숙제라는 개념으로 찍었는데, 점점 제가 수업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러면은 저의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저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가지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타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일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일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는 문총 코리아랜드 부동산이에요. 아마 네이버에 문총 코리아랜드 부동산을 쳐보면은 저의 물건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투자자들이 많고 관리를 해주는 게 많아서 저희 단지 내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 웬만한 멀리 있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독 매물들도 많고요. 그래서 문의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부동산 이야기 할 때는 눈이 번쩍번쩍 뜨인답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다른 것들은 다 미흡하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아마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일산에서만큼은 제가 부동산, 우리 일산을 또 너무나 지역마다 제가 다니면서 직접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터득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론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저 부동산 번호는 031-912-5555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산은 이제부터, 그리고 일산에 혹시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힘내세요. 일산은 이제부터 비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